제21대 국회 정각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종단협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화쟁과 중도의 부처님 가르침이 격려와 위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탐욕에 대한 경계를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갖는 것이 탐욕이라며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에서 자리 잡은 가운데 종교계도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첫 번째 불교계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아이들이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자선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마련하고 고사리 손으로 차곡차곡 모은 용돈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1대 국회 정각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불교계 대표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신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초부터 국내외에서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화쟁과 중도의 부처님 가르침이 격려와 위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열린 첫 신년법회 주최자인 정각회 회원은 정작 4분의 1만 참석해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정각회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 번도 열지 못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초청 신년법회를 3년 만에 처음으로 어제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봉행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일정을 미룬 채 종단협의회 의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 대표 종단 지도자들과 끝까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박 의장은 축사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교는 언제나 제일 앞에 있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불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협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일상을 빼앗긴 코로나19 대유행은 물론 계층과 세대 갈등이 깊어지고 남북관계 경색과 강대국의 대립 등 국제 정세의 실험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격려와 위안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정각회가 화해와 상생,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모범이 되는 큰 나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정각회가 내년에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가지를 더 무성하게 펼쳐서 든든한 큰 나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 간 갈등, 정파 간 갈등을 비롯해 각종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화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각회 회원들이 다 함께 손잡고 경건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양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도, 모순과 대립을 화합하여 더 높은 가치를 이끌어내는 화쟁 정신이 절실합니다. 이현성 정각회 부회장은 발언문에서 3년여에 걸친 감염병 사태가 상생의 가르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며 후손을 위한 미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화쟁과 원융 정신이 널리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그 후에도 화쟁과 원융 정신이 대한민국과 온 누리에 퍼지기를 바람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종단협 초청 신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회장단 6개 종단 대표와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구본일 BTN 대표이사와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이현성 부회장, 오영훈, 김영주, 이수진, 조명희 의원 등 여야 불자의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3년 만에 신년법회를 봉행한 정각회는 불의와 화쟁의 정신을 강조했지만 대통령 선거의 계절이어서인지 현실과 이상의 갭을 느끼게 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탐욕에 대한 경계를 주제로 법문했는데요. 원행스님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갖는 것이 탐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위라며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법석에 올랐습니다. 원행스님의 법문 주제는 탐욕에 대한 경계. 대선이 한 달 남은 가운데 원행스님이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서
탐욕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에게 필요한 점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탐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탐인데, 욕은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입니다. 탐욕은 비슷하지만 또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만을 바라는 거, 이것은 얼마든지 노력한 대가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갖는다는 이게 탐욕입니다. 원행 스님은 극락세계를 정토라고 정의하고 우리 사회가 언제 정토가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미륵 부처님이 하생하시는 매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정토로 만들어 그 속에 극락세계가 도래하도록 수행을 하고 방해가 되는 탐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수행한 까닭이고, 중생들이 윤회하는 것은 악업으로 사막도를 헤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법문을 듣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임을 강조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애가 알기는 쉽지만 80 먹은 노인이 행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원행 스님은 탐욕으로부터 먼 지도자를 잘 고르고 국민 모두가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며 사부대중에게 울림을 전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4월 20일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개원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고윤환 문경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건립과 전통문화 보존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고윤환 문경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고윤환 시장은 국보 1점과 보물 3점 등 국가지정 문화재 6점과 도지정 문화재 16점 지정에 기여해 사찰 전통문화 발전을 견인하고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4월 20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은 조계종 제15대 종정에 추대된 성파대종사를 시작으로 범어사 방장 지유대종사, 항림사 조실 대원대종사, 축서사 조실 무여대종사, 석종사 조실 해국대종사 등을 초청해 제4회 가나선 대법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찰하늘 로봇 의사, 수업을 진행하는 인공지능 선생님, 먼 미래 같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일상에 자리 잡은 건데요. 종교계도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불교계를 돌아보는 첫 번째 순서, 불교계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서 인공지능이 설법 또는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교인에게 찬반을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설법을 찬성하는 불자는 41%, 이웃 종교에 비해 2배 이상입니다. 불교계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겁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부처님의 연기법 가르침 덕분에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므로 기계 대 인간의 구조가 아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변화의 시기,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인식은 불교가 낡은 종교라는 편견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적대적인 관점이나 기계 대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죠.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지지부진합니다. 인공지능 상담, 설법 등 논의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8만 대장경 같은 불경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체계화된 자료를 준비해야 설법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단 겁니다.
더불어 불교계 내부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야 인공지능 외에도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공지능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인공지능이 종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 초월적 영역에 대한 물음에 인공지능은 답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의 정확성만 믿고 고민과 토론을 하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자연 스님은 인공지능의 편의성에서 벗어나 내면 성찰과 명상을 제안했습니다. 불교의 수행법인 명상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의 늪에서 한 발 떨어져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세뇌되고 그다음에 편파적 지식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교가 해결을 해야죠.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새로운 5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불교계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아이들이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자선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마련하고 고사리 손으로 모은 용돈을 기부했습니다. 따뜻한 현장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앞으로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고 피켓을 들어 올립니다. 피켓은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새해 덕담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록달록 색연필로 정성껏 칠해 만든 것입니다. 선제 어린이집이 청운 양로원에 55만여 원을 전달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선제 어린이집이 진행했던 무인 자선바자회 수익금입니다. 아이들은 정리정돈 잘하고 엄마 아빠 심부름도 하며 100원, 200원씩 차곡차곡 모은 용돈도 기부했습니다. 자기는 오늘 또 마음이 따뜻해졌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어 라는 말들을 하면서 기부라는 것이 되게 쉬운 일이고 또 누군가를 돕는 일이 기분이 되게 좋아질 수 있다는 일만으로도 아이들한테 되게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는 지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직접 물품을 골라 가격을 적고 바자회에서 서로 필요한 물품을 나누며 기금을 마련해 양로원에 지원한 것입니다. 남은 물품들은 미얀마 난민 캠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정성은 그 어느 것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요거 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디오로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용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셔가지고 저희 시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운 양로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뜻깊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제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고 어릴 적 기부 경험이 성장한 후에도 자발적인 자비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성역화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어제 조계사 대홍전에서 주지 지연 스님에게 동양금박 매입 불사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사는 지난해 말 일주문 앞을 가리고 있던 동양금박 건물을 매입했으며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롭게 단장할 예정입니다. 양자물리학과 불교의 연기, 불의 사상을 주제로 토론한 결과를 예술로 승화시킨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질과 파동, 세계와 나, 대상과 나의 관계를 고찰한 작품전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우연히 캔버스에 뿌린 페인트 같지만 방향성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서양 화가 김태종 작가의 원포올, 올포원. 페인트로 형상화된 파동의 에너지 방향이 선으로 그려져 있고 곳곳에 색을 칠해 물질을 표현하면서
양자 물리학 세계 속 관계를 고찰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만나 40여 년간 각자의 전공에서 작품 세계를 꾸준히 펼쳐온 김태종, 박경귀, 지원진 세 작가가 의기투합했습니다. 관계를 키워드로 불교의 중중무진 개념, 양자 물리학 등을 주제로 6개월간 토론 후 도출된 결과를 각자의 전공에 따라 표현해 전시회 점점 중중을 열었습니다. 불교회화를 전공한 박경귀 작가는 어머니와 태아, 탄생한 아기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불성을 추적하고 작품으로 구현했습니다. 연작으로 구성한 박 작가의 세상과 나 시리즈는 복중에서 무라일체를 경험한 태아가 세상에 나와 냉혹한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고 인드라망에 동화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박 작가는 티베트의 통렌 수행법에 담긴 세계를 어머니, 보은의 대상으로 보는 가치관에 주목해 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이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통렌숭에서 보여진 그런 세상을 평온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살 때 진정한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동양화를 전공한 지원진 작가는 최소한의 조형 언어를 이용해 관객에게 일정 수준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정보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이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 조형물이 관객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길 바란다는 겁니다. 씨앗, 돌멩이, 물방울 등 작품 속 대상의 이야기를 품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무라일체, 화음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씨앗이 관객을, 씨앗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는 이런 단순한 수묵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성. 내가 바라본 세상일 수도 있지만 대상이 바라본 나 또는 그동안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했던 그 대상이 오히려 주체가 돼서 우리를 바라보는 상호 관계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세 작가가 각자의 작품 세계를 펼쳐낸 점점 중중 기획전은 오는 14일까지 종로 선아트 스페이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산 사상구 전통사찰 백양산 성광사가 이민년 정월 정초기도 회향을 기념하는 법회와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성광사는 어제 성주 도소람 지혜스님을 초청법사로 사상구 시민택 신도회장 등 지역 인사와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정초기도 회향과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매년 상반기에 불자 언론인 자녀 장학금과 하반기 인근 대덕여고 재학생 장학금 전달로 지역 인재 육성에 힘써온 성광사 주지 성문스님은 이날 중고생 4명, 대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성문스님은 청소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며 부처님 인연법에 따라 모범적인 지역의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수행공동체 정토회가 2022년 만해결사 회향을 기념해 새롭게 단장한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정토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정토불교대학은 정토회 지도법사인 법륜스님이 지난 30여 년간 수행지도와 대중강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 과정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륜스님이 100% 직접 강의하는 생방송반, 녹화 강의를 사전 학습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기본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정토불교대학 과정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실천적 불교 사상, 인간 붓다의 삶, 불교와 사회, 수행 맛보기, 증문즉설 등의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해 총 37강으로 진행되며 원서 접수는 3월 21일까지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